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한 금강방송만의 색다른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의 최정인입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소식입니다. 이슈 현장은 익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익산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아케이드 설치 사업, 이 사업의 활로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우리의 소리, 국악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김민수 국악예술원 소림의 단장을 만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인피 향교와 그 입구에 자리한 노성당 그리고 연지 쉼터를 아름다운 드론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지금 출발합니다. 전국적인 전통시장으로 손꼽히는 북부시장과 익산장. 하지만 기상 악화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상인들은 물론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북부시장의 경우 그나마 아케이드가 설치돼 큰 불편은 없는 상황이지만 익산장의 경우 조금이라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장을 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익산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활로는 없는지 이슈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전통시장 중 하나인 북부시장. 다양한 수산물과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곳은 장날이면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 북부시장은 1975년 2월 개설돼 2004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아케이드 설치와 편의시설 등이 갖춰졌고 2016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를 시도했습니다. 이곳 북부시장은 평상시 상설시장으로 운영되지만 익산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옆에 자리한 익산장이 매월 4일과 9일 전북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정기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져 노점상들도 장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고객과 상인들로 북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전통시장은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에 관광객들에게도 즐겨 찾는 명소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북부시장과 익산장은 장날이 열리면 자장면과 호떡, 깻잎, 순대 등의 먹을거리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익산 북부시장이 상설시장으로 운영되다가 4일과 9일, 5일장이 열리면 생선 좌판과 과일 좌판 등이 펼쳐지고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가지고 와 파는 상인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으며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익산시는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북부시장을 비롯해 남부시장과 매일시장 등 관내 10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북부시장은 2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으며 문화광장이 조성돼 고객들을 위한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케이드가 설치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기상 악화로 인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한 경우 장이 열리지 않는 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시대에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익산장의 5일장은 아직도 아케이드 시설이나 고객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고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 장날에도 장이 열리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기후와 관련돼서
전통 시장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비 오거나 그러면 이게 뭐 시장이 난리예요. 이 우산이랑 뭐 이런 거 다 펼쳐져 있고 비가림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현대화 시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연유로 익산장에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아케이트 설치와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다면 고객들의 편의는 물론 상인들의 매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익산장은 지난 2021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1억 원이 투입돼 타워형 주차장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익산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케이트 설치를 위한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차단도 줘가지고 소방차 진입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아케이드가 건물 저기 있으면은 건물에 딱 붙여가지고 이제 기타를 해야 돼요. 아케이드가 HDM이. 그러면은 기존 건물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주동을 딱 받아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 현대화 사업의 운영 지침에는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민간 즉 상인회가 자부담 1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장은 공설이 아닌 사설 시장이기에 사유지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원만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익산장의 아케이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20억 원 정도, 이 중 2억 원 정도는 상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건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면은 첫째는 이제 자부담 H 통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동의, 여기 건물주 주민들의 동의. 네,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아케이트가 설치되는 사유지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설치될 경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인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장날을 통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익산장.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익산시와 상인들 간의 지혜를 모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보다 편리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 가족은 모두 국악 사랑이 남달라서 국악 가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소림의 단장님 김민수 단장님을 만나서 진솔한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악 하기 전에 문학을 먼저 접했어요. 근데 제가 문학도가 있어가지고 문학도가 꿈이었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 시인의 길을 걷게 됐고 수필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기도 썼었고 뭐 글 작성하는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제 내면에 그런 띠가 있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 시집도 3권 냈고 수필집도 지금 3권을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상문학상이라고 문학상도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학적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국악에 열심히 하다 보니 조금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악과의 인연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국악 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국악은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뭐 그랬는데 우연찮게 저희 문화재 선생님이신 이준용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뭐 전문적으로 저 국악을 하게 됐어요. 그 전부터 물론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선생님 댁에서 제가 숙직을 해가면서 뭐 악기를 배우고 꽹과리, 장구 이런 거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저희 아버지가 옛날 어렸을 때 상해소리를 잘했어요. 상해소리를 잘했는데 그 상해소리 그런 끼를 제가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걸 정말 그 좋은 문화인데 그걸 좀 배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못 배워서 좀 아쉽고 어쨌든 그 우리 저 이준영 선생님 만나는 계기로 해서 국악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가족분들이 국악 사랑이 정말 남다른 국악 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족분들은 각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국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딸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딸들은 처음에 제가 국악을 하면서 우리 뭐 국악 가족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술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지 어거지를 시켜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큰 딸은 지금 여수에 있는 시립국악단에서 상임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둘째는 그 검은고를 전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술 강사로 좀 활동하고 있고 막내는 지금 서울대학교 2학년 국악과에 좀 재학 중에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무용 미니를 배워가지고 저희 5 식구가 국악을 전부 다 좀 하면서 국악가족 이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공연도 다녔고 국내 공연도 다니고 소유계층 순위 공연도 다니고 발표회도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국악 가족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악 가족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됐던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국악 가족이 하다 보니 좋은 점이 있다면 전부 다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부 다 국악에 대해 이야기하면 전부 다 5명이 다 공유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족끼리 소통이 되고 또 국악 공연이나 이거 할 때는 서로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기획도 같이 주고받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매우 좀 좋은 것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식구들이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잘 가는 것인지 못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딸들이 좀 전공 쪽에서 잘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무대에 같이 가족끼리 설 때는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뭐 장단 쳐주면 악기 하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모습들이 우리도 좋지만 보는 사람들도 흐뭇하게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국악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오셨습니다. 이 국악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가슴속에 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통인데 이게 물론 뭐 이 전통인 음악을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다 흥이 있고 그 매력이라는 건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막 국악은 뭐 전통이 있어도 정석이 없다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놓은 것을 우리가 계승하고 보존하고 그러는데 좀 의미가 있고 또 매력이라고 하면 다양한 장르 이것을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이 연결시켜주고 배워서 보고 싶은 사람,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술인 그리고 전통 예술의 그 매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공연을 통해서 관객분들을 만나셨나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당극을 주로 많이 해요. 마당극. 전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관객들이 재밌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 공연이 좋지 관객하고 무대에서 출연하는 사람들만 즐겁고 관객들은 재미없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마당극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보는 사람들이 즐겁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려진 거 저희 각설이전이랄지 또랑광대전이랄지 이런 건 저희가 뭐 익사시에서도 많이 콘텐츠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고 우리 소리메라 하면 그런 걸 연상하고 특히 각설이전 같은 경우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회를 좀 하지는 못했지만 19년까지는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사람 한 1,000명, 1,500, 2,000명 그래가지고 저 익산의 그 배산 야외 공연장이 그 야외임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거 좋은 공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체는 사람을 위한 단체, 사람을 위한 예술 일을 추구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술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단장님께 국악 공연 일부를 조금 요청드려도 될까요? 대중들이 국악 공연을 관람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람하면 좋을까요? 저희 공연은 아까 말씀드린 마당극 이런 걸 하는데 사람들이 첫째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우리가 각설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내려오는 거 품바나 이런 거 각설이 정말로 거기에는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콘텐츠거든요. 그런 테마가 그렇고 그래서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나 수준을 저희가 그 내용을 퀄리티를 좀 높여가지고 각설이전 아니면 품바전 아니면 또랑 광대전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당극화 해가지고 즐거운 공연을 만들었고 보는 분도 그런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국악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인 문학적으로도 하고 또 서예 이런 쪽 작가 여러 가지 작가 활동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5월 3일부터 저 서예도 개인 전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작품 활동하느라고 좀 바쁘긴 한데 앞으로 더 활동하고 익산을 문화를 위해서 더 좀 크게 됐으면 좋겠다. 항상 스케일을 크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새로 신기로 좀 사업이 확정된 게 있어요. 기존적으로 우리가 추석 때 하는 추석 날마다 하는 국악 공연 이래동 저래동 있고 또 연말에 국악 콘서트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각설이전이 있는데 그 위에 올해 세 가지 하나는 사투리 전국 사투리 경연 대회를 저희가 추진해요. 문화재 복원 사업 여산에 있는 백중놀이 거기에 수박회라는 전투 무예가 있는데 그것도 복원의 가치가 충분한데 아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냥 공연 이런 거를 떠나서 익산의 문화예술에 조금 저희가 좀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큰 스케일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리, 국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객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는 김민수 단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조선시대에 설치된 교육기관이자 제사공간인 임피향교와 그 주변에 위치한 노성당 그리고 임피현청의 부속 건물인 연지쉼터입니다. 아름다운 드론 영상으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드론이 바라본 힐링 명소는 전북문화재 자료 제95호로 지정된 임피향교입니다. 조선시대 임피현에 설치된 교육기관이자 제사공간인 임피향교. 공적을 이룬 지방 관료들의 비석군이 문 앞을 지키고 있으며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 3칸과 측면 3칸으로 된 팔각 지붕인 명륜당이 있고 옆으로 유생들이 거처했던 곳으로 알려진 동제와 서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대성전이 있습니다. 대성전은 오성, 송조 4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요. 정면 3칸, 측면 2칸 등의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피양교 주변에 자리한 연지쉼터. 인피현청의 부속 건물로 왕버대 나무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작은 연못 한켠에 버티고 서 있으며 연못 안쪽엔 정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철종 6년에 세워진 인피양교 입구에 자리한 노성당. 이곳은 역대 고을 수령들의 위패를 모시고 1년에 한 차례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특히 마당과 정원이 잘 관리돼 있어 옛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기도 했던 곳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군산시 인피면에 자리한 인피향교와 노성당, 연지쉼터에서 군산의 숨은 매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